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 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넘치는 사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이슈와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정리한 리포트로 앞으로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압축한 내용인 만큼 해당 내용들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현재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하락이 굉장히 큰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도대체 왜 이렇게 빠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폭락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모건 스탠리에 의한 반도체 쇼크입니다. 이번에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에 대한 보고서를 내는데 거기에 따른 쇼크가 굉장히 크게 오고 있죠. 미국 연준의 빅컷에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가 대형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까지 국내 반도체 투톱을 끌어내렸습니다. 지난 15일에 모건 스탠리는 겨울이 곧 닥친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시켰는데 문제는 그 목표 주가가 너무 과할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6만원의 목표가가 12만원으로 내려가면서 약 53.8%에 대한 목표가 하락이 나왔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0만 5천원에서 7만 6천원으로 약 27.6%의 목표 주가에 대한 변경이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왜 이렇게 반도체 시장을 어둡게 보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밝혔는데 크게는 범용 D램에 대한 수요 부진에 대한 문제도 있고 HBM에 대한 공급 과잉에 대한 가능성을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업황이 앞으로 계속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모건 스탠리에 대한 전략 자체가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모건 스탠리가 이러한 보고서를 내기 전날에 국내 반도체 기업을 대량 매도했기 때문이죠. 한국거래소가 매도 의견 보고서를 내기 전 하이닉스의 주식을 대량 매도한 모건 스탠리에 대해서 선행매매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들어갔습니다. 지금 15일 날 보고서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13일 모건 스탠리 서울지점 창구에서 SK하이닉스 주식을 103만 1719주에 대한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12일 날 매도를 35만 주나 매도했는데 거기에 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업계에서는 단일 창구에서 하루 만에 이 같은 대규모 매도세가 나타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매도한 이유가 뭐냐? 모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SK하이닉스에 대한 주식을 57만 주 순매수한 상황으로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매도 물량들이 대규모로 나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은 9월 13일 날 모건 서울 창구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물량이 78만 8,678주가 매도가 됩니다. 실제로 매도가 걸려있던 거는 100만 주가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체결된 물량이 78만 8,678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 15일 날 겨울이 온다 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들을 말하고 목표 주가를 대폭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긴 추석 연휴 16일에서 18일까지 국내 증시가 휴장을 했고요. 19일 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난 속도로 하락이 연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일 한국거래소가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모건 스탠리가 의도적으로 국내 주식에 대한 선행 매매를 위해서 이러한 매도가 진행했다라는 게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내용들인데, 사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는 지금뿐만 아니라 2021년 8월 11일 지금과 똑같은 메모리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시장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실 2017년도에도 국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2018년도에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모건 스탠리가 틀렸다라는 부분을 입증을 했습니다. 자, 근데 2021년도에 이러한 보고서가 나오고 당시에 외국인들은 2022년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부진과 가격 하락 전망을 근거로 반도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20일 누적 순매도 기준으로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약 6조 3천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약 2조 4천억 원에 대해서 매도가 처분이 됐습니다. 전고점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 약 18.4%,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0%가 넘게 급락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 원 이상 줄어든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이 모건 스탠리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가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실제로 2021년 8월 11일 당시가 이때입니다. 이 당시에 보고서가 나오고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18% 가까이 하락이 나왔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2%의 급락이 나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당시에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은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도 계속 분기별로 줄어들고,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4분기까지 꾸준하게 줄었습니다. 즉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수요 감소에 대한 영향으로 분기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한 게 맞다라는 거겠죠. 자, 근데 제가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낸 게 처음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7년도에도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서를 냈는데 2018년도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한 전망 자체가 맞았죠. 그렇다면은 이번에 낸 보고서가 맞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모건 스탠리의 분석이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모건 스탠리에서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일반 D램 가격에 대한 하락입니다. 두 번째는 HBM에 대한 공급 과잉입니다. 일단 일반 D램이 하락한다라는 근거가 뭘까요? 일단 스마트폰과 PC 판매에 대한 부진이 계속되는 데다가 AI 수요가 불투명한 만큼 D램 가격이 내년 초부터 떨어지면서 불황을 이끌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20일 고점을 준비하다라는 제목의 반도체 산업 보고서를 내면서 AI 고점론에 불을 지핀 게 바로 모건 스탠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PC와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자체가 크게 늘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모멘텀을 시장에서는 AI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에서는 AI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삼성전자의 주 고객을 보면은 PC 분야에서는 델, HP 등이 있고요.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등이 있으며, 스마트폰 쪽에서는 애플, 샤오미 등 앞으로의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D램이 들어가는 업종들을 쫙 보면은 결국에는 AI에 크게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AI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AI에 대한 투자를 줄이나요? 전혀 줄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클라우드 쪽에서 견고한 AI 수요로 인해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DDR 이 D램에 대한 수요 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현재 이 범용 반도체 자체를 계속 생산량을 늘리면서 반도체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 건 맞지만 DDR5에 대한 수요에 대한 증가, 그리고 DDR5는 중국이 경쟁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DDR4에서도 현재 가격이 현재 2달러가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가격이 하락이 나오더라도 가격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처럼 일반 D램을 만들던 기업들이 일반 D램이 아닌 HBM 같은 이 고사양 메모리 반도체에 굉장히 집중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요가 공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 자체가 현재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 이상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현재 시장이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HBM에 대한 공급광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HBM은 기존 반도체와 다릅니다. 즉, 선 주문이 들어온 다음에 후 생산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HBM에 대한 과잉 공급 문제는 사실 해소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HBM4 이후에는 커스터마이징 니즈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이 자신에게 맞는 그러한 반도체를 주문해서 수주형으로 성격이 옮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지금 반도체 기업들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재고를 떠안는 리스크였는데, 그러한 과잉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앞으로는 더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갈 겁니다. 이미 2024년도를 넘어서 2025년도 HBM 물량까지 고객사와 공급 물량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사실상 HBM에 대해서는 재고가 더 이상 쌓이지 않을 것이고 이미 다 판매가 됐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HBM 시장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거의 90% 이상 잡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분야에서도 훨씬 유리한 위치를 잡고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삼성전자가 너무 과도하게 낙폭이 됐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를 지금 보면은 63,000원에서 가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지난 88,000원이 적정 주가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63,000원에 대한 주가 위치는 2023년도 1분기에 즉 마이너스 4조 원의 적자, 2분기에도 마이너스 4조 원의 적자를 냈었죠. 삼성전자 반도체 분야에서 마이너스 4조씩 적자를 냈던 그 시기의 주가가 현재의 주가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즉 현재 실적 서프라이즈가 2분기에 터졌고 3분기에 2분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혹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희박하고요. 2025년도까지 반도체에 대한 실적 자체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는데 현재 주가 위치는 과도한 저평가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 부분, 특히 삼성전자 분야에서 앞으로의 시장은 지금보다 추가 낙폭이 나오더라도 나올 수 있는 하락폭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건 스탠리의 매도 리포트의 핵심은 범용 D램에 대한 가격 하락 그리고 HBM에 대한 공급 과잉 문제였습니다. 근데 일반 IT 수요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AI 그리고 서버 수요 자체는 견조하기 때문에 D램에 대한 실적은 방어가 될 수 있고요. HBM 같은 경우에는 선 주문 방식으로 이미 내년까지 모든 D램 판매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남는 재고가 쌓이지 않는 방식입니다. 즉 앞으로도 HBM에 대한 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3년도 반도체 부분에서 4조 원씩 적자가 나던 시기와 같은 주가이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주가는 과도한 낙폭에 따른 현재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에 대한 주가 반등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추가 낙폭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추가 낙폭이 나올 수 있는 정도가 굉장히 적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의 과도한 낙폭과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 말고도 반도체와 AI에 대한 시장 트렌드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이 리포트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하단부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을 겁니다. 더보기란을 눌러주시면은 김용민 대표의 장중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겁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여러분들께서 텔레그램에 접속하게 되시면은 제가 고정 메시지로 2014년도 하반기 핵심 자료집 PDF 파일을 업로드해 놓으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해당 파일 100% 무료로 평생 연구 소장하실 수 있는 자료집이고요.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집 말고도 김용민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에서는 제가 2014년도 하반기 투자 핵심 자료집 말고도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오늘 시장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관련주를 제가 직접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어떠한 내용이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내용이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내용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장 중간중간에 시장에 급격한 상승이 나오는 특징주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특징주들, 급등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재료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중간중간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에서 특별한 내용들이 나온다면 여러분들께 중간중간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장이 끝나면은 오늘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과 앞으로에 대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브리핑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내용들 꼭 확인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